자, 인사이드 부산 이어갑니다. 강추위가 몰아쳤던 올 겨울, 부산에는 칼바람이 불었죠. 특히 초고층 빌딩 사이로 지나는 바람의 강도는 상당한데요. 이런 빌딩들 사이로 광풍이 부는 현상을 이른바 빌딩풍 현상이라고 합니다. 실제 해안가 아파트를 중심으로는 빌딩풍 피해가 잇따르기도 했는데 전국에서 초고층 빌딩이 가장 많은 부산, 빌딩풍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 최근에 빌딩풍의 발생 환경과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빌딩풍 강도나 위험도를 수치로 분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실태와 대안과 함께 짚어보죠. 부산대학교 사회환경 시스템공학과 권순철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빌딩풍의 발생 환경과 위험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셨습니다. 어떤 부분들을 짚어보셨나요? 네, 사실 저희가 이제 빌딩풍이라고 하면 빌딩과 빌딩 사이에서 생기는 바람을 말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딩풍이 빌딩의 높이뿐만 아니라 빌딩의 형상 그리고 어떤 위치 그다음에 이런 고도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에서 영향을 받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지점별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바람이 부는지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조사를 수행을 하였고요. 네. 실제 측정뿐만 아니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저희가 각각 왜 발생하는지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태풍이 내습했을 때 마린시티와 LCT 주변 지역을 풍향 풍속계로 관측을 하였고요. 그리고 네. 그중에서 대표성이 높은 곳을 찾아서 마린시티 5지점, LCT 5지점 선정하고 관측용 장치를 설치해서 어디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파악하였습니다. 자, 해운대 LCT와 마린시티 일대를 분석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분석하신 것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먼저 빌딩풍의 정의를 잠시 말씀을 드리면 빌딩풍은 바람이 고층 빌딩 사이의 좁은 통로를 지나는 과정에서 풍속이 갑자기 증가하고요. 그리고 네. 빌딩에 부딪힌 바람이 지표면으로 급강하다든가 아니면 소용돌이 치고 위로 솟구치는 일종의 돌풍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돌풍 현상이 각 지점마다 발생하는 지점이 너무 상향이 다르고 또 발생하는 지점이 바람의 방향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어디서 얼마나 바람이 많이 생기는지를 저희가 관측을 한 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연구에서는 바람의 움직임에 따라서 풍속도 달라지고요. 그리고 풍향이 달라지고 예를 들면 낮에는 A 지역이 바람이 많이 부는데 밤에는 B가 많이 분다든가. 근데 어떤 방향과 시간과 관계없이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도 저희가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강한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런 빌딩풍의 강도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강한 바람이라고 하는 그 이상을 넘어서 달리는 자동차가 넘어질 수 있을 만큼의 강한 강도를 띠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체감상 느끼는 바람의 세기와 완전 다른 개념이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이거를 강도로 표현하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강도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강풍특보가 내리고 강풍주의보가 내리는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네. 그 기준을 상회하는, 상시로 그 기준을 상회하는 만큼의 강한 바람이 불어서 자동차 정부뿐만 아니라 출입문 파손 그리고 건물 진동들도 느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위험한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태풍 흰남노와 남마돌이 상륙했었잖아요. 그때도 관측을 하셨죠? 예, 저희가 그때도 실측을 하였고요. 그때는 이제 저희가 장치도 설치를 해놓은 상태에서 동시간대에 네. 저희가 이제 자료를 모았습니다. 그때는 강도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쉽게 생각하면 바닷가 앞에 보면요. 해양 관측 부위에서 이제 들어오는 파도와 그리고 들어오는 바람의 풍속과 파속을 재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나온 숫자보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2배 이상의 높은 수치가 관측이 됐는데요. 네. 순간 최대 풍속 50이라든가 60도 비번하게 관측이 되는 걸 보고 저희가 이건 정말 위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산에 살거나 해안가에 사시는 분들은 그 위력을 알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정확하게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위험 정도를 좀 가시화해서 표현해 주시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보통 말씀하시는 것들 강풍 주의보, 강풍 경보를 하게 되면요. 사람이 서서 걸어 다닐 수 없을 만큼의 이제 풍속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비가 와가지고 부산을 건강한 성인이 너무 받치고 돌아갈 수 있을 만큼의 강도, 이게 아마 이제 강풍 이제 경보가 될 거고요. 그 이상을 상회하는 거는 달리는 차가 섰을 때 차가 뒤로 밀리는 정도의 네. 이제
흔히 말하는 그만한 압력을 줄 수 있는 만큼 힘입니다. 그게 바로 빌딩풍이 이제 주는 힘인 거죠. 빌딩풍의 강도와 위험도 수치로 확인을 했고 이에 따른 대안도 제시하셨다고요. 예, 실제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저감을 할 수 있는 대책들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이제 방풍 펜스가 저희가 제일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영국 리즐시에 워터 팰리스라는 건물이 있는데요. 네. 그 건물 주변에 자동차가 전복이 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생겼는데 한 번은 유조선 이게 트레일러가 전복되면서 이제 이건 뭔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시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그게 바로 빌딩풍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리즐시 워터 팰리스 앞에서는요, 3개의 방풍 펜스, 10m 높이의 3개의 방풍 펜스를 설치하고 났더니 빌딩풍이 급감을 해서 일반적인 생기는 바람 형태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풍 펜스가 분명히 효과가 있다라고 네. 해외 사례로 많이 있다는 거죠. 트레일러가 넘어진 거면 엄청 강한 바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는 좀 안타깝게도 약간 길이 우회도를 하면서 곡면 구간이 좀 많이 있었는데 하필 그때 바람이 불어가지고 트레일러가 전복이 되었습니다. 네, 영국에서는 10m 높이의 방풍 펜스를 설치했다. 그래서 큰 효과를 봤다. 이렇게 예시를 봤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도 방풍 펜스를 설치하면 좋을 텐데 이게 기술적으로 어렵거나 뭐 비용이 많이 들거나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까? 사실 방풍 펜스는 기술적으로 어렵거나 아니면 이제 경비가 많이 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일반 구조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설계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설계를 해야 될 과정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주민 수용성인 것 같습니다. 주민 아무래도 실용성이요? 주민 수용성인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주민들이 안 좋아하는 거군요. 네, 주민들이 아마 집 앞에다가 방풍 펜스를 치면 너무 보기 흉물스럽다고 해서 또 상권이 이제 그분들이 오픈돼서 많은 뷰를 원하는데 네. 이런 방풍 구조물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상업적인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원치 않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차라리 이런 그 상황에서는 이 구조물을 고정식으로 하지 말고 네. 이동할 수 있는 이동식으로 해보는 거 어떻는가 그렇게 제안을 한번 했었습니다. 네, 이동식 이동식으로 같은 하면 경우는 훨씬 더 그 뷰도 볼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설치하면 되는 거니까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동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바람이 강풍으로 해서 예를 들면 강풍 경보가 내렸다. 그러면 이제 그 차를 시에서는 구에서는 이제 그 지역으로 보내서 여기에 이제 일시적으로 설치를 하는 거죠. 그 하루 정도 이틀 정도 설치를 해서 또 바람의 힘을 줄여가지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이제 준비를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라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네. 그랬더니 반응은 어떻습니까? 시에서도 그렇고 시의원님이나 구의원님 그리고 시에서 좋은 생각이라고 하시는데 아마 예산 문제라든가 아직까지 그 관련 부서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아서 네. 시행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또 문제점이 빌딩풍이 불면 그 뭐 파손되는 것도 문제고 망가지는 것도 문제인데 그걸로 인해서 그 파손물들이 떨어졌을 때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은 빌딩풍이라고 했을 때 피해는 직접적인 피해와 간접적인 피해가 있습니다. 두 개로 직접적인 피해는 나누군요. 예, 나뉩니다. 직접적인 피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 바람이 세게 불어서 유리창이 끼어지면 저희가 이제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건 거주자한테 피해고요. 그리고 그 비산물 끼어진 유리 조각이 다니는 보행자한테 공격을 해서 피해를 입히는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즉 그게 간접피해, 2차 피해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피해와 간접피해 중에서 제일 위험한 거는 네. 직접 피해보다 간접피해입니다. 아, 만약 그래요? 그 유리창이 30m, 40m 높이에서 떨어진다면 그 중력 가속도에 의해서 마치 총알이 오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면 사고가 나면 분명히 큰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그렇죠. 사실은 집안에 계시는 분보다 다니는 보행자, 관광객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면 사실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방풍 펜스와 다르게 다른 구조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사실은 유리창이 깨지지 않도록 네. 이 안에 계시는 그 지역의 사람들의 어떤 주민들의 교육, 예보 체계가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바람이 많이 불면 창문을 시건장치 고 잠궈주세요로 해서 약간 그 안전 예보 체계를 구축을 해서 그 유리창이 사실 깨지는 주 원인 하나가 네. 부딪혀서 깨지는 것보다는 부딪힌 때의 흔들림으로 깨집니다. 그래서 유리창이 받는 응력이 이제 너무 많아져가지고 얘가 그 응력을 견디다 못해서 깨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단단하게 고정만 한다면 사실 조금 더 피해를 줄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했던 대안들은 지어진 건물에 대한 사후적인 대안인데
자연재난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변화에 민감한 해안가에 위치한 곳은 짓기 전에 사전에 좀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예, 부산시 같은 경우는 선제적으로 이제 빌딩풍 환경 영향 평가라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들어서기 전에 그 주변 지역에 바람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사는 거주지에 얼마나 어떻게 위험할지 거주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이 환경에서는 이 정도 높이 아니면 이 환경에서는 빌딩과 빌딩 숲 사이를 좀 더 벌려라. 뭐 이런 내용들의 조례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뭐 지금 많은 경우에 새로 건물이 들었을 때는 이렇게 시정원에서 검토를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바람길을 많이 열고 이제 빌딩풍이 좀 더 줄어들 수 있는 환경을 이제 시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조례안은 언제 발의됐습니까? 조례안은요, 2020년도에 발의가 아, 돼가지고 이제 한 3년 부산에서는 됐군요. 3년 됐습니다. 그래서 네. 부산에서는 한 1, 2년 전부터 이제 활발하게 이 음. 조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어지기 전에 사전에 빌딩풍을 예방할 수 있는 구조물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제 부산 사람들은 이 부산 건축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자,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앞으로 어떤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사실은 그 인간의 힘으로 빌딩풍이란 거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건물에 대한 자연 피해를 막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건축물 및 건축자재의 관리와 함께 주민들의 교육, 예보 체계가 구축되고 그리고 특히 부산시에서는 이런 실시간으로 빌딩풍이 부는 위치에 센서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을 해서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되면 이제 바람이 어디서 불고 그리고 이 바람을 통해서 어디가 더 위험할지를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는 요즘에는 AI 기법으로 많이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측을 통해서 피해를 정함시키는 그래서 시민들의 안전한 주거 환경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교수님께서 조금 더 연구해 주실 거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사안 있으면 또 함께 연결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권순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